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정초지요? 여러분은 정월 초하는 날 떡국과 만두를 잡으셨습니까? 저는 금년에는 정월 초하는 날 떡국을 못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파서 병석에 있을 때였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독감의 천연치료 투병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감의 천연치료는 어떠한 것들을 응용을 하고 있나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위켄드가 되기 바로 전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음성이 완전히 갔어요.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가 하면은 가슴이 아주 완전히 뭐가 막혔는지 무겁고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저는 이런 독감이 시작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본인은 제가 잘못해서죠. 그 전주에 한 3일을 거의 1시나 2시에 한 3일을 그렇게 잤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월요일 바로 전 일요일 날 손님을 치렀습니다. 근데 저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전혀 감기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6시에 잠이 깼는데 그러합니다. 저도 조금 속으로 놀랐죠. 제가 첫째로 숯가루를 미지근한 물 16온스입니다. 16온스면은 영어로는 1 pint,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2컵입니다. 한 컵 하면 8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는 머그 같은 거는 12온스로서 한 컵 반입니다. 그러면 16온스, 1 pint 미지근한 물에다가 숯가루를 활성화된 숯가루를 크게 1 테이블스푼인데 히핑이니까 아주 수북하게 1 테이블스푼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잠깐 흔들어서 잠깐 한 몇 초 놔뒀다가 빨대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다 빨아 먹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심하게 음성이 가고 가슴에 이렇게 꽉 끼면서 컨제션이 온 것은 무언가의 시작인데 우선 소화기를 청소하면은 피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째로 했고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숯가루와 숯가루의 사용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서 찾아보시면은 상당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침이 나려고 하는데 너무 꽉 막혔기 때문에 기침을 해도 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침 대신 나는 오늘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팔팔 물을 한 2컵 끓였습니다. 거기다가 페니그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니그릭이라고 스펠은 F-O-N-U-G as a girl, R-E-E-K입니다. 페니그릭. 페니그릭이라는 씨앗의 가루인데요. 이것을 1 티스푼을 병에다 넣고 끓는 물 2컵을 거기다 넣고 잘 섞어서 뚜껑을 덮어서 한 15분쯤 놔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씨앗을 저지하는 효소 저지 물질이 denature, 그러니까는 중화되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숙이 되어서 미끈미끈하고 묵 같은 것이 밑에 엉겨 붙습니다. 그것을 호롤 다 풀어서 거기다가 신선한 레몬 하나를 짜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아직도 따끈한 것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끓는 물을 한 컵을 더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큼 됐죠? 거의 한 3컵 반, 1쿼터에 가까울 정도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병을 가슴에다 이렇게 대면서 천천히 한 모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다 먹고 나니까 꿀 안 넣습니다. 왜? 지금 무엇이 여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꿀 한 차 수저도 우리의 저항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맛이 좋지 않고 조금 시고 그렇지만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아침이었습니다. 왜? 이 페니그릭은 해열제기도 하고 기침에도 좋고 기관지염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이런 뮤커스가 사이너스나 목에나 가슴에 꽉 차있을 때 그것을 다 녹여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 기관지의 카다르성,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딱 엉겨붙은 이런 기관지를 풀어주는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팔팔 끓는 물에 그것도 샤워룸에 가서 사기컵에다 플라스틱은 유칼립투스 오일이 싹 녹여버리기 때문에 컵이 찢어지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기컵에다가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두 방울을 넣고 팔팔 끓는 물을 부었을 때에 그리고 샤워룸 코너에 놓으면은 그 샤워룸이 유칼립투스 냄새로 이 스팀, 그 다음에 뜨거운 샤워를 팍 틀어놓습니다. 사람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스팀이 하나 가득이면서 거기에 유칼립투스 그 냄새가 가득 찹니다. 이것이 이 엉겨붙은 가슴을 풀어주고 또 기침을 하면은 가래가 속에서부터 풀려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조절하면서 이제 샤워를 쫙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면은 감기가 안 드신 분도 감기가 드신 분은 더욱이나 미지근한 물로 마지막에 쫙 온몸을 땀샘, 열린 땀샘을 다 닿게 한 다음에 나오셔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잠깐 드러눌 수가 없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 앉아 있었더니 그 다음에는 기침이 하면서 시크리션이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이미 노랗게 아주 슈퍼 임펄스드 인펙션이라고 해서 무엇이 원인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게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벌써 이 기관지에는 항상 상주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그 균의 감염을 받아서 몸이 같이 전쟁을 해서 많은 백혈구가 죽은 전사한 그 결과로 벌써 기침을 하면은 노란 가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기침을 하면서 시크리션을 다 처리를 하니까 가슴이 훨씬 시원해졌어요. 이제 그때 이미 벌써 한쪽으로 포디알코 티를 만들어 놨습니다. 포디알코 티는 무엇인고 하니요? 남미에서 나오는 약초로서 나무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을 채쳐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끓는 물에다가 끓이진 않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싹 넣어서 1, 2분 살짝 시머링을 한 다음에 한 20분 이상을 놔두면 우러납니다. 이 우러난 것을 저는 이렇게 진한 것을 잘 못 먹기 때문에 먹을 때 또 포디알코 티 한 컵이면은 끓는 물 한 컵을 넣어서 아주 따끈한 걸 천천히 한 모금씩 한 모금씩 그 더운 증기를 호흡하면서 이제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두 제가 수분을 얼마큼을 먹었죠? 거의 지금 벌써
2 quart. 우리가 건강할 때 하루에 먹어야 하는 물을 다 벌써 먹은 셈입니다. 몇 시간 동안에요? 아마 한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천연 항생제를 먹어야 되겠구나. 참, 그리고 포디알코는 무슨 작용이 있어서 먹었느냐 하면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항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것이 포디알코입니다. 약초 중에서 바이러스를 향한 항생작용이 있다는 약초는 유일하게 이 포디알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감, 보통 감기,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암도 바이러스가 직접 원인이기 때문에 암 환자, 또 이 체질을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성 체질로 신속히 바꿔주기 때문에 모든 알러지 환자 이런 분에게 많이 응용되고 있고, 독감이라 제가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를 해서 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 항생제,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미 기침을 해보니까 제 가래는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벌써 감염, 박테리아의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골든실과 에키네시아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푸에페리움이고 하나는 에키네시아 앙구스트로폴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실하고 에키네시아 앙구스트로폴리아 그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은 가루로 반반씩 섞은 가루를 한 숟가락을 듬뿍 따뜻한 물 2컵에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은케리아 토멘토사라고 하는 백혈구를 그것도 T림파구를 많이 동원시켜서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은 그건 금방은 효과가 없지만 2, 3일 되면은 벌써 몸에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골든실은 점막계통의 모든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고 에키네시아의 항생작용을 배로 증가시키는 같이 일을 하는데 그 효과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는 백혈구 수를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직접 박테리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작용까지 하고 혈액을, 체액을 신속하게 정화시키는 혈액 정화제로서 엄지손가락을 꼽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플 적에는 혈액이 깨끗하고 체액이 깨끗하고 산성 체질이 아니라 알칼리성 체질이면은 면역이 증진되고 면역이 활기차게 병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온몸의 동원이 되는 것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이올릭 엔자임이라고 해서 마늘이 모든 항생작용을 합니다. 박테리아를 죽이는 작용, 곰팡이를 죽이는 작용,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작용,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카이올릭 또 먹었습니다. 하루 3번씩 먹었습니다. 골든 에키네시아는 4시간마다 낮에 깨어있는 동안에 하루 4번을 먹기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한 서너 시가 되니까 예외 없이 약간 으실으실 추면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목욕물을 조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열 치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치료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치료를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때에 열 치료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도 집에서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도와주면 실컷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천연 치료에서는요 감기에 이렇게 열이 오르면은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을 오히려 빠른 시간에 열이 올라가서 백혈구가 거동이 아주 빠르게 열이 1도 올라가는 데 대해서 백혈구는 그의 움직임이 아주 초속으로 그 필요로 하는 대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자기가 전사를 하면서 주인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기침을 하면은 나오는 그 분비물이 노랗기 때문에 제가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면서 부주의하여 이렇게 병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다 죽이게 해서 참 미안하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제가 아픈 것을 알고 이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히브리 4장 16절에 있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고 이미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참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의 부절제함과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내가 천연치료를 알려주신 모든 천연치료를 할 때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서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제가 구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숟가루 치료부터 천연치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올릭을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열 치료를 해서 열을 저는 102도까지는 차마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가슴이 뛰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101도 그저 반 정도 102도 못 되게 한 다음에 다시 물을 식혀가지고 나와서 미지근한 물 한 버켓을 확 몸에다가 끼얹고 그리고 준비해놓은 그 다음에 수분을 다 털고 준비해놓은 옷을 어떤 옷을 준비했을까요? 목티요. 예, 목을 가리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목자로 그리고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또 얇은 로브를 입고 그리고 이불 속으로 푹 들어가서 머리도 땀이 날 걸 생각하고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땀이 나면서 푹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스케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거의 앉아서 아마 밤에는 우리가 보통 10시서부터 6시 사이에는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플 적에는 필요에 따라서 약초 차를 아주 따뜻하게 해서 많이 먹고 기침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기침을 할 때 느끼는 것이요. 그 뿌리가 가슴 깊이에서부터 이미 기침이 나오고 있어서 폐 전체가 기관지염으로써 완전히 점령을 당한 것을 제가 의식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둘째 번 날입니다. 같이 치료했습니다. 비슷한 증세였습니다. 저녁에 또 열 치료를 하고 땀을 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상하게 가슴이 굉장히 무겁고 여기저기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면서 조금 가끔가다 혹가다 저는 천식 체질이니까요. 위징 이 스퀴킹하는 이렇게 휘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폐포 바로 전에 브론키올이라고 해서 모세 기관지가 막힌 데가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를 좀 더 깨끗이 청소를 해내야 할 위로가 있겠다 싶어서 뮬레인하고 엘더플라워하고 알파 민트 티를 만드는 거를 차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요. 뮬레인은 폐를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엘더플라워는요. 혈액을 정화하면서 세포를 정화시킵니다. 또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알파민트나 페퍼민트나 이거는 소화기를 청소를 해주며 모든 신경을 안정시키고 활기를 차게 해줍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한 3번 먹었습니다. 한 6시간 간격으로요. 그랬더니 뭐 홍수가 난 것처럼 기침이 나면서 분비물이 나오는데요.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그래서 이 차를 3일을 먹었더니 닷새가 되는 금요일쯤 해서는 기침이 많이 준자하고 가슴이 가볍고 이제 기침이 나도 요 목과 요 앞에 우부분 기관지에서 나왔고 그러자 식욕이 없고 많이 우울하고 굉장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기침에도 좋고
또 우리가 병나면 기분이 상당히 우울해집니다. 그럴 때 쓰는 카모밀을 제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식욕이 다시 돌아오고 기침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렇게 슬프고 침울한 그런 외로운 그런 생각이 들질 않고 이 카모밀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아주 명랑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나절에는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아주 잘 옷을 입고 머리도 쓰고 뺨도 다 이렇게 스칼프로 매고 목도 많이 두르고 그리고는 장갑도 끼고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한 30-40분씩 옥외에서 활동을 하고 옥외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다음 다시 숨을 가누고 쉬고 옥외에 그늘진 데서 시원한 공기를 호흡할 때 가슴이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침에는 왜냐하면 저녁이면 목을 이렇게 다 감싸고 기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 웃가슴에서 나오면 웃가슴에다가 히팅 컴프레서라는 그런 열 치료를 했고 목에도 했고 그 다음에 목을 아주 칭칭 감고 그리고 잤기 때문에 아침에는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얼음같이 찬 젖은 수건으로 온 몸을 마사지 하는 순간 금방 말랐고 그랬을 때 다시 새 옷을 입었고요. 흰색의 목자 옷을 주로 피부에 닿는 곳에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수세미로 온 몸을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옷을 갈아입고 그건 아침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밤에 잘 때는 터틀넥을 입고 목을 감고 아니면 열치료를 하고 그 열치료 때문에 가슴을 완전히 열치료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 감기 기침할 때에 히팅 컴프레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용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꼭 시간이 여유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음식을 아주 가볍게 먹었는데 아침에는 감기는 음식을 먹어야 이긴다는 말이 있죠. 아침은 될 수 있는 대로 음식을 잘 야채와 밥을 반 그릇이라도 먹도록 노력을 했고 정 안 될 때는 오트밀을 먹었고 저녁에는 과일식을 하는 그런 두 끼의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를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어느 정도 해나가다가는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아침 공복에 항상 유산균, 우유 없이 재배한 유산균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장내에 좋은 상주균이 살면은 온몸에 간이 활기를 얻고 온몸에 이 면역 기능이 점점 활기를 얻으면서 모든 곰팡이나 잡균은 서식을 못하고 좋은 균과 면역 기능이 자기의 일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여기서 시간이 한 몇 분 있기 때문에 페니그릭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페니그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가벼운 당뇨 환자에게도 좋고 중성 지방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높은 분에게도 유익하고요.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작용도 하며 장이 약하신 분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런 목이 쉬운데도 목을 쉽게 풀리게 하며 모든 우리가 도해지에 사시는 분은요 공기에 오염된 그것을 노출하기 때문에 음성이 아침에 막지가 않습니다. 가래가 낀 것 같은 감기가 안 들어도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이 참 많은 것을 늘 전화상으로 듣곤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래를 녹여서 우리가 쇠수나 할 때나 뭐 양치하고 났을 때 가래가 쉽게 올라와서 아주 목과 웃가슴이 가벼우며 이 사이너스나 코가 가볍게 느끼는 그런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싸지도 않은 약이고
이런 씨앗이고 씨앗을 가른 가루이고 이것을 응용하심으로써 많은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기가 다 나아갈 무렵입니다. 분명히 기관지가 어디에 뭐가 끼어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기침은 여러 번 콜록콜록 하지만 그 결과가 있는 프로덕티브한 그런 기침이 아닙니다. 더 배창주가 끊어지는 것 같이 힘듭니다.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기관지 어디에 나와야 할 것이 아직도 끼어 있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기침의 증세입니다. 그런 기침을 제가 날 무렵에 할째 셋째 주일이 됐을 때입니다. 그럴 땐 제가 느릅나무 속 껍질을 뜨거운 물에다가 1 테이블스푼을 넣어가지고 잘 타서 한 10여 분 놔두면 이것도 묵같이 엉깁니다. 그러면 다시 뜨거운 물을 더 넣어서 뜨끈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후를 먹으면 예외 없이 1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 어떤 기침을 하게 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기침을 갑자기 콩 하고 하면은요, 하얀 분비물에다가 딱 쌀알 만한 아니면 녹두알 만한 노란 분비물이 가래가 딱 붙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반드시 분비물을 뱉으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있어서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것이 여러 번 있더니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고 배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기침을 안 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 슬리퍼리 엠박 티를 3번 먹은 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한 2번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리퍼리 엠박 티를 먹을 적에는 페니그릭은 같이 먹질 않습니다. 왜? 소화기에서 같이 먹으면 변비로서 소화기가 막히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갈 무렵에 여러분 경험하시죠? 독감은 낫는가 하면 또 들어오고 들어왔는가 하면은 또 나가고 몇 번 그 짓을 하다가 완전히 납니다. 그러면 그 짓을 할 때는 어떻게 증세가 다르냐? 재채기를 갑자기 한다든가 콧물이 나온다든가 목이 아픈다든가 감기 시작할 때 하는 것 같은 증세가 옵니다. 그때는 포디알코 티를 열심히 해서 하루 예외 없이 서너 잔씩 먹어치면은 그런 것도 또 말끔히 나서 적어도 3주 내지 4주면 아무리 심한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면역이 약하다 할지라도 저처럼 말입니다. 천연치료로 감기를 완전히 극복하시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기에 들지 않게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방을 철저히 하시도록 하시고요. 만일 들었다 하면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리고 몸이 피해를 입지 않는 피해를 가장 적게 입는 병난 자체가 피해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더 많이 입히지 않는 천연치료로서 그러나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 있고 끈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천연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한 때도 있습니다. 금년에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고 여름 삼복일지라도 감기가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극복하시고 지름길로 좋은 건강을 다시 수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써 우리 금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우리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